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별썰 TV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지역 사회의 실화와 제보된 미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성함과 구체적인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목적이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길가에서 만나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굽은 허리, 때 묻은 장갑, 그리고 낡은 수레. 우리는 흔히 그 모습만 보고 참 고단한 삶이구나라며 동정의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진 그 편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낡은 작업복 속에 감춰져 있던 눈부시게 빛나는 한 인간의 위대한 비밀. 폐지 속에 감춰둔 수억 원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박 할머니가 왜 그토록 폐지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70년 전 그 시린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던 시절. 12살이었던 소녀 박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수재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가난은 소녀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책가방 대신 남의 집 식모살이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남들이 학교에 갈 때 할머니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동설 안에 찬물로 빨래를 하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밤마다 주인집 아이들이 읽고 버린 신문지 조각을 주워불기 없는 방에서 글자를 깨우치며 눈물을 훔치던 소녀. 그 가슴 속에는 배우지 못한 한이 깊은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렸을 때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일찍 여의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밤잠을 줄여가며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난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머니, 저 공부하고 싶어요. 아픈 거 참을 수 있으니까 학교 가게 해주세요. 병원비가 없어 아들의 수술을 차일피일 미뤄야 했던 할머니는 아들의 마른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대학 입학 통지서를 가슴에 품은 채 차가운 병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보내던 날 할머니는 아들의 통지서를 불태우며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은 못 가르쳤지만 이 세상에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는 내가 기필코 막으리라. 내 평생을 바쳐서라도 그 한을 풀리라.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오직 나눔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거칠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 사람들은 할머니를 욕심쟁이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식당가에서 박스를 선점하기 위해 다른 노인들과 거칠게 다투고 길가에 떨어진 캔 하나를 줍기 위해 차도로 뛰어드는 할머니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었으며 번 돈은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남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단 10원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1,000원짜리 어묵 하나 사 먹지 않았고 구청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조차 손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가 아까워 얼음장 같은 방에서 신문지를 덮고 잤고 끼니는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 하나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매달 말일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대학과 장학재단으로 송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원들이 의아하게 쳐다볼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보내주쇼라며 서둘러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밀은 30주년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하던 대학 관계자들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왕. 학교 측은 이 위대한 독지가를 예우하기 위해 끈질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자산가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소지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달동네의 판잣집이었습니다. 대학 총장과 교직원들이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폐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할머니는 다 떨어진 내복 차림으로 박스를 접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모든 기부금을 할머니께서 보내신 게 맞습니까? 이 생활을 하시면서요. 총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방 한쪽 낡은 괴짝 안에서 발견된 수십 건의 통장 뭉치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처음 보낸 5만 원의 기록부터 가장 최근에 보낸 수천만 원의 기록까지 할머니의 고단한 노동의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머니의 지원을 받아 졸업한 학생들의 사진과 편지가 수백 통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잘 몰라 그 편지들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매일 밤 수레를 끌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정체가 밝혀진 후 할머니를 비난하던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박스를 선점하려고 소리를 질렀던 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학교에 보내기 위한 절박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사과하는 주민들 앞에서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한 일인걸. 공부하는 아이들 얼굴 보면 내 죽은 아들이 웃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거야. 나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 할머니의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한 남성은 울면서 찾아와 할머니의 굽은 손을 잡고 평생의 주치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집 앞에는 폐지 대신 따뜻한 반찬과 새 옷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박 할머니의 사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통장에 쌓인 숫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 새겨진 선한 영향력이 진짜 재산임을 할머니는 온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수레는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수백 명의 미래를 실어 나르는 희망의 마차였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신가요? 혹은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별별썰 TV가 전해드린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웅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별썰 TV였습니다.